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모레쯤 사표를 내고요.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착착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한덕수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미 통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 민주당 주도의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번 협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 두 명과 2+2 회의를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근데 왜냐하면은 한덕수 그쪽에서요, 이 한미 간의 이 관세 통상, 이 협의에 뭔가 진전이 있어야지 대선 출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흘려왔는데 이제 본인 입으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제 나 대선 나가겠다, 이 정도 내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 아니냐. 근데 저 사진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면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돼가지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야 될 운명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요, 지난주 워싱턴에서 그 협의, 미국 측과의 협의를 다 끝내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한덕수 대행 그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한덕수의 출마에 대해서 최상목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죠.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 한덕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my way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선판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제 참모진들이요, 몇몇 참모진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한덕수 캠프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1호 사표는 누가 냈는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고요. 어제 사표를 냈고 어제 수리가 됐습니다. 어제 수리가 됐는데 이 손영택 비서실장은 한덕수가 무자식이거든요. 한덕수 부부가 무자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덕수 아들 같다, 한덕수의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는 최측근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양천을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영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거기 공보실장, 정무실장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한덕수 캠프로 가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는데, 그런데 이 손영택 비서실장은요, 원래 21년 대선 때요, 원희룡 캠프에 있었습니다. 원희룡 맨이에요. 원희룡이 이제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양천을에 출마했던 손영택 실장하고 이 연이 있어서 지난번 대선 때도 원희룡 캠프 구성원이었어요. 원희룡 맨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제 한대행이 출마를 본격화하면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는가, 그 캠프에 뭐 좌장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손영택 비서실장은
원래 원희룡 전 장관의 측근이고 그다음에 김수의 공보실장, 조선일보 기자 출신, 여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도 곧 이제 한덕수 출마하면 사표 내겠다는데 이 사람도 대선 당시 원희룡을 도운 인물이다. 원희룡을 도운 인물이다. 그래서 원희룡 쪽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 캠프에 많이 포진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요, 어제는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덕수 대행이 찾아오면 우리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도록 잘 좀 엮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은 아예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당 후보가 결정되면은 더 큰 짓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될 것 같다. 단일화 오늘 원내대책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권영세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참 뭐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명이서 4명으로 줄었고 그 4명이서 아주 치열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부로서 투톱 지도부로서 어떻게 하면 자당의 경선을 조금이라도 더 흥행 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벌써 이제 누가 되든 여기 나온 사람 이건 준결승이고 결승전을 이제 한덕수하고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한다는 건요, 정말 이 당을 우습게 만드는 꼴이 아닌가. 당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뭐 했던 게 무슨 한덕수 하고 최종 뭐 결선을 하기 위한 그건 뭐 예선이었느냐. 뭐 이런 참 자주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권성동, 권영세 투톱의 이 언행 처신이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권영세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이제 친윤 아닙니까? 친윤. 그러니까 이 한덕수 프로젝트의 배후에 이 친윤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 알 거예요. 다 알 건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정욱 씨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윤심이 3단계가 있다. 1단계가 나경원이고 2단계가 김문수고 3단계가 한덕수다. 그러면서 이재명만 꺾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차출해서 쓰겠다라는 게 윤통의 마음이다. 근데 저게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저게 어떻게 읽혔냐면요. 저 서정욱이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얘기를 저렇게 한 건데 저 얘기는 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통이 4월 4일 파면 확정된 직후에 나경원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출마를 권유를 했죠. 근데 나경원은 8명에는 들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이제 무너지니까 두 번째 그럼 김문수인데 김문수로도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최종 병기로 한덕수를 동원하겠다. 이게 윤심의 3단계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동훈만큼은 안 된다. 이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 찐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거는 내려줘도 됩니다. 한동훈만큼은 안 된다. 한동훈만큼은 안 된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이요. 이제 박수영, 그 다음에 충남 3선의 성일종, 그 다음에 충북 4선의 박덕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움직였거든요. 뭐 50몇 명의 한덕수 출마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했냐?
이건 뭐 정치부 기자들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기 배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돌았어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과 충북 4선의 박덕금 의원은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을 띄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원내에서 분위기를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실무적으로 붙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장성민 전 그 용산에 뭐 무슨 기획관을 했던 부산 엑스포 그 담당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한 그 실무 책임자가 장성민입니다. 장성민은 원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고 김대중 청와대에서 청와대 그 국정상황실장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한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그리고 고향도 이제 호남입니다. 장성민이 뭐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의도 바닥에 아주 파다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라인도 이 한덕수 쪽에 좀 붙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풍문과 첩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후보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차, 2차, 3차, 1차 나경원, 2차 김문수, 3차 한덕수라는 게 나경원으로 한동훈 되는 걸 일단 저지해 보고 안 되면 김문수로 저지해 보는데 그것도 안 되면 최종 병기로 한덕수를 동원해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거나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는 거를 막는다 하는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4월 4일에 이제 대통령 파면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확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덕수 머릿속에는요 대선의 대자도 없었다는 거죠.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윤상현이 가고 꼬드기니까 뭐라고 그랬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자기 측근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그 단속을 했죠. 입 조심하다 입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조금씩이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꽤 뭐 물밑에서 작용을 했다. 한덕수 측과 컨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이런 것도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풍문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사실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데 근데 권영세가 말이죠. 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경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김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하면 되겠느냐. 뭐 우리가 여기서 경선에서 뽑힌 후보로는 뭐 잘 안 된다는 일종의 패배주의 아니냐. 뭐 이랬더니 바로 또 받아쳤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 무슨 패배주의냐. 그러니까 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그렇게 발끈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 부부와 권영세 부부가 뭐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그런 풍문도 여의도 바닥에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재직 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 중에 일부분 그다음에 이른바 거기서도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되던 사람들이 지금 한덕수 쪽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다 좋아요. 뭐 1단계도 좋고 2단계도 좋고 3단계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요 주적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적관이 우리가 이 국방부 썼을 때도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거기 그거 가지고 엄청 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민주당을 비판할 때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뭐 홍길동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냐?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적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재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적이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 같아요. 아직도 새로운 버전의 김옥균 프로젝트를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건 단순한 뇌피셜에서 나오는 의구심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그래서 배우의 윤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게 과연 한덕수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하나 둘씩 이런 이제 실상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그게 자승자박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